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종목 하나하나에 꼼꼼한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적으로 또 눈에 띄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료 계약 논란 원전. 보유자 대응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던 이슈였는데요. 지난 1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계약서를 들여다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 원전 1기를 개발하고 또 수주를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게 발주 그리고 기술 사용료를 1조 1,400억 원 규모로 내야 한다라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5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달 만에 6만 원 선을 깨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논란을 두고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1조 원을 가져간다면 국내 기업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고 비판이 나왔고요. 또 반대쪽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웨스팅하우스,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왔던 것처럼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아예 수주 자체가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입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를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두 분의 답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속보, 단독 보도라고 해야겠죠,를 전해드렸었고 애프터 움직임까지 짚어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여러 가지 골머리를 썩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의견을 보면 이현아 대표님은 잠시만 다른 곳으로 눈 좀 돌려줘 라고 써주셨고요. 성하주 매니저님은 낙폭 과대일 때 분할 매수하자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현아 대표님 얘기 먼저 들어볼 텐데 자, 다른 곳으로 눈은 돌리고 그러면 분할 매도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네. 어렵죠? 지금 시점에 사실 저는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익권이라고 하면 이제 수익을 챙기고 매도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챙기고 눈을 잠깐 돌려놓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간 이전에 장기간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이었습니다. 이 원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 상반기 내내 이 코스피 상승의 대표적인 주역으로 한동안 높은 상승세를 또 이어왔는데요. 이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초 대비 200% 넘는 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온 만큼 또 최근에 2개월 전부터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시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던 이 생명선과 같은 6만 원 선을 오늘 6만 원을 6만 원을 네 6만 원을 깨고 네. 오늘 6만 원을 깨고 그리고 60일선을 또 이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KPS도 강하게 지지를 했던 5만 원을 또 이탈을 하고 네, 진즉 또 60일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또 하반기 전력수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과 배당 재개 기대감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력만 오늘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원전 관련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것은 또 한국전력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한 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 수출에 의한 계약 내역이 사실상 뜯어보니 이 굴욕 계약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간결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 한국이 독자 기술로 원전을 만들어도 일단은 해외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또 이익 구조 자체가 미국 회사에만 또 유리하게 지금 짜여져 있고 또 이게 지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굴욕 계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상대적으로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해서는 나아갈 명분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온 만큼 일단은 지금은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주도 섹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도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 밸류체인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 당장은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현재 고퍼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입 금지입니다. 예, 진입 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줬지만 보는 시각이 워낙 달라요.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윈윈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가 하면 어제 단독으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안에서 썼던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서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분할 매수 관점인 걸 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낙폭과대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깔아두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쇼크받고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 들어갈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는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어쨌든 굴욕적인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체코 원전 수주,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를 할 때 당시에 우리가 유럽 시장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 한국 시장, 이 K 원전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태클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찝찝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라 그러면 우리가 아예 놓칠 수 있었던 밥그릇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챙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K 원전주의 상승폭은 온전히 체코 원전 수주에서만 완성된 주가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물론 지금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들도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국가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비밀 유지에 관련된 조약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속 관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저는 협력 관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원전 르네상스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유럽 수주 또는 중동 수주에 우리가 조금 더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미국 원전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를 걸고 넘어진다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도 수주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변명 안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5개국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이 제한되고 있죠. 그럼 미국과 한국, 일본인데 현재 일본은 원전 재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K원전과의 비교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원전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미국의 원전 건설 능력이 있는데 한국한테 손을 내밀었다? 미국은 이제서야 다시 원전 르네상스 2000 몇 년까지 우리가 원전을 총 4배 이상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 건설 능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미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원전을 복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원전을 계속 손을 뻗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기업들한테 계속 손을 뻗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이 한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를 종속관계라고 단정짓고 밀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표하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인센티브를 좀 갖고 이제 우리가 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아예 빈 밥그릇이 될 수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좀 챙길 수 있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단기 낙폭에 대한 쇼크는 일단 손을 떼셔야 된다. 다만 이제 아마 지금 시점에서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손실이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손을 떼고 보셔야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아서 걷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시장의 이 원전주에 대한 쇼크는 일단은 바닥 구간을 찾는 구간까지는 지켜보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원전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려가 한 80이실 텐데 그거 한 60 정도로 줄이고 나는 조금 더 기대를 심어보자라는 부분들로 초점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그 우려가 그렇죠. 80에서 60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한 99까지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움직임. 어제 전해드렸던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정규장에서는 한 8%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18%, 19%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전기술도 한번 볼까요? 예, 한전기술도 오늘 정규장에서는 8% 약세 마감이 됐는데 지금 15%까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성화준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와는 다른 매체가 오늘 또 단독 보도를 장 마감 이후에 올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의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계약 금액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계약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어찌 보면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서 그 이후로 뭐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이 기사의 내용을 보자 그러면 합의문에 국가들의 리스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은 한수원이 수주 전에 뛰어들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한쪽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은 한수원은 못 가고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놨다는 게 단독 보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수주 전에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이제 유럽, 북미,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등이 포함이 됐고 반면에 이제 한수원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곳들은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와서 뭐 성화준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은 이 비밀 유지 때문에 뭐 명확한 사실관계가 관계자 입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단독 보도로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님께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네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나왔던 내용만으로 보고 어찌 보면 이게 좀 윈윈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더 진출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었던 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 부록 A와 B로 나눈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적으로 우리만 수주할 수 있게끔 한전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쇼크로 반영되는 게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K원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일단 주가의 흐름만 보는 것 같아요. 이 K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금 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가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과 K원전의 기술력은 밸류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도 어떤 특정 분야, 원자로 핵심 분야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개통 설계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K원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선두에 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과 이 주요 원전 기업들과의 이 콜라보 작업, 그러니까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확실한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당장으로서는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런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는 일정 구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나 대표님.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움직임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앞서서 잠시만 다른 곳으로 눈 좀 돌려줘라고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잠시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뭐 완전히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는 하락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 이제 하락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꼭 차익 실현을
하시고 손실폭이 적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더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하락을 다루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깨느냐 이 여부를 좀 잘 지켜보고 만약에 깬다 그러면 잠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짜드린 바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 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을 좀 촘촘하게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수익 중인 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손실 중인 분들도 더 잘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판단을 잘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